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가 1, 2년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구조적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추경이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추경만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청년 실업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경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럼 청년 실업이 지금 이번에 지금 올해 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악화된 겁니까? 계속해서 청년 실업은 뭐 올해라기보다는 구조인지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년 2, 3, 4월에 고용 통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리고 올해나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 근접해서 쭉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이냐에 관련해서 그 구조 문제에서 노동의 유연성,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죠. 규제 완화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앞선다고 보십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아까 이제 그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제 수요 문제고, 두 번째는 공급 문제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 우리. 수요 공급 구조 중에서 지금 그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별도의 문제입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돈만 퍼붓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될 때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우선 노동시장의 우리가 이제 안정성 문제와 유연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그러면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유연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나중에 어떤 타협들을 시도를 했었는지 일지를 조금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자료로. 이제 일지를 낼 정도라기보다는요. 왜냐면 지금 이제 노사정 이제 후속으로 지금 경제사회 지금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료만 만들어놨지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대타협을 위한 어떤 발벗고 나서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만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직 좀 킥오프도 지금 뭐 하는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에서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 국민들의 호소는 듣고 있습니까? 많이 그런 얘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람 쓰고 있는 것도 좀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 그 1, 4분기 고용상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과연 어떨지. 저희가 지금까지로 고용 감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회연구소에서 지난 한 두세 달 거를 봤을 적에는 그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장하성 실장이 아무래도 정책 판단을 잘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통계로만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또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지금 최저임금 7,53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받는 게 7,530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플러스해서 받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그 산입범위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받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유수당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7,530원이지만 실제 받는 주유수당은 포함해서 실제 받는 건 9,045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폭등한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못해 먹겠다라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도대체 뭐냐, 경제 살리는 게 뭐냐라는 그런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그 인상으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의 그 목표가 있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시장에서의 그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조 문제, 양극화 시장의 수용성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의 이제 그 상충관계가 있지요.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의 문제들, 소득 분배의 양극화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자리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목적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 사안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까? 뭐, 이 부작용이 아주 없으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 수용성 문제를 우리가 이 시장과 이 사업자들이 얼마큼 이것에 대해서 그 수용성 있게 또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이거를 적용을 시킬 수가 하는 것에 이제 신경을 썼던 게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정책을 추진한 거죠? 아닙니다. 수용성 문제는 그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에서부터 생깁니까? 아니면 맨 열악한 데서부터 생깁니까? 이 문제는 이제 밑에서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간접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통해서 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었죠.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이번에 지금 그렇다면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작년에 지금 추경 그리고 작년에 올해 18년도 본 예산 그 다음에 그 돈도 과연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제대로 효과도 분석이 안 되고 무조건 다시 또 돈을 달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 의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 이틀, 1년, 2년 한 정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 공급은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 기업들 문제들이 될 거고요. 수요는 공급 측면은 우리 인적자원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게 역점을 두고 있고 다만 지금의 그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에 그 구조개혁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추경의 취지거든요. 작년 추경 그다음에 18년 본 예산 이에 대한 그 효과 분석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이죠. 작년 추경 다시 추경 들어가겠다. 작년 추경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3.1%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3월 15일 날 추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석 달 만에 무슨 효과가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의견에 겸허히 저희도 귀 기울입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3.1% 성장을 했는데 정부 부문에서 0.8%포인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년에 추경 기여분이 0.2%포인트고요. 일자리는 작년 추경으로 해서 직접 일자리가 7만 7천 개가 만들어졌고 목표는 7만 9천 개였습니다만 아직 한 2천 개 정도 조금 더 하면 될 겁니다. 간접 일자리 저희가 2만 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통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작년에 재정 운영과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년 1사분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진도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작년에 예를 봐서 저희가 의도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은 여러 가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를 담았습니다만 7.1%의 총지출 증가를 내면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부담 때문에 조금 못 담은 부분들 그런 데다가 이제 2월 들면서부터 이 실업 문제가 극히 악화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좀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옹달샘이라도 좀 물에서 끌어서 좀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추경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월 지방선거 바라보고 청년 네.
네, 마무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부처에서 기재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 문제와 연결시키는 시도는 저희 스스로가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달에 추경을 하면서도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가 1, 2년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구조적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추경이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추경만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청년 실업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경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럼 청년 실업이 지금 이번에 지금 올해 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악화된 겁니까? 계속해서 청년 실업은 뭐 올해라기보다는 구조인지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년 2, 3, 4월에 고용 통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리고 올해나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 근접히 그냥 돈만 퍼붓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될 때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우선 노동시장의 우리가 이제 안정성 문제와 유연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그러면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유연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나중에 어떤 타협들을 시도를 했었는지 일지를 조금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자료로. 이제 일지를 낼 정도라기보다는요. 왜냐면 지금 이제 노사정 이제 후속으로 지금 경제사회 지금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만 만들어놨지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대타협을 위한 어떤 발벗고 나서는 이런 것들은 안 이제 보이잖아요. 만들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회연구소에서 지난 한 두세 달 거를 봤을 적에는 그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장하성 실장이 아무래도 정책 판단을 잘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통계로만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그래서 쭉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에 관련해서 그 구조 문제에서 노동의 유연성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죠. 규제 완화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앞선다고 보십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아까 이제 그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제 수요 문제고, 두 번째는 공급 문제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 우리. 수요 공급 구조 중에서 지금 그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별도의 문제입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시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직 좀 킥오프도 지금 뭐 하는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제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에서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 국민들의 호소는 듣고 있습니까? 많이 그런 얘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람 쓰고 있는 것도 좀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 그 1, 4분기 고용상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과연 어떨지 저희가 지금까지로 고용 감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